추석 연휴 진주에서는 화재로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단독주택 화재로 집 전체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휴 기간 서부 경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맞아 걷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에 남해 조도와 호도가 선정됐습니다. 바다와 숲, 정겨운 어촌마을을 거닐 수 있는 남해 발해길로 안내해드립니다. 지난달 만개한 꽃무릇이 숲 곳곳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꽃무릇은 강렬한 붉은색과 함께 참사랑이라는 꽃말로 가족과 연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꽃무릇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장소를 소개합니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이번 주말 개최됩니다. 올해는 독일에 온 것 같은 이국적인 행사로 손님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 관계자를 초대해 주요 일정과 행사를 들어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난 이번 주부터 서부 경남은 크고 작은 풍성한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볼거리 많은 축제 일정 이주의 핫이슈에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천에선 운전 부주의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소식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 오른쪽으로 향하더니 배수로에 빠지고 맙니다. 지난 1일 저녁 8시 10분쯤 진주시 문산읍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단독사고 영상입니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인 외국인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엔 사천시 축동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천에서 진주로 향하는 도로입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 25분쯤 이곳에서 승용차 등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곳곳에서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1일엔 진주시 명성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는 등 6,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엔 진주시 진성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 엑스포 관람객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산청 세계 전통의학 항로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개장 16일째인 지난 1일 엑스포 입장객이 6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추석 당일 6만 6천여 명, 다음 날인 30일에는 10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직위는 1일 오후 3시 엑스포 주 게이트를 통과한 60만 번째 입장객 손호익 씨에게 꽃다발과 한방 약초 선물 세트를 전달하는 등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진주시 문산에서 금산면 지방도 확장도로 가운데 금산 사거리와 1009호 지방도를 연결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 340m 구간이 지난달 27일 오후 개통됐습니다. 시는 이번 개통으로 금산면 소대지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통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21년 1월 착공했습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두량저수지에서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는 사천시 사천경찰서와 함께 지난달 24일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합동 단속반은 두량저수지에 설치된 낚시 좌대 11개와 불법 점용시설물 1개를 적발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질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을 맞아 떠날 만한 곳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남해 조도와 호도가 행안부와 문체부에 찾아가고 싶은 가을 섬에 선정됐는데요. 과연 가을에 어떤 매력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허준원 기자가 조도 발해길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탁 펼쳐진 바다 곳곳에 보이는 섬들. 가파른 바위섬 위에 있는 소나무 숲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남해 조도에서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저는 지금 남해 조도에 나와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는데요. 햇빛도 그다지 뜨겁지 않게 바다를 비추고 있어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도는 바로 옆에 호도와 함께 남해 바랫길이 조성된 섬입니다. 최근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잘 정비된 산책로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에서 선정하는 찾아가고 싶은 가을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도 섬 바랫길을 모두 둘러보는 데 필요한 시간은 1시간 남짓. 길이 약 2.3km의 길을 걷는 동안 푸른 바다와 어촌, 숲의 풍경을 모두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경사가 적은 편이라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지난 5월 처음 개통했는데 조도에서는 300명이, 호도에서는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섬 바랫길을 완보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주말에는 거의 한 1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큰 섬이지만 또 작은 섬 호도와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좀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하나의 그 섬이 내 품에 와닿는다 그럴까요? 늦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찾아온 가을. 자연과 여유가 가득한 섬의 정취가 나들이객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사천시 각산 편백나무 숲과 다솔사 명상숲이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됐습니다. 산림청이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한 100대 명품 숲은 기존 국유림 명품 숲에 개인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숲을 추가로 발굴했습니다. 각산 편백나무 숲은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솔사 명상숲은 측백나무와 삼나무, 소나무가 울창하게 있으며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전국 89개 시군구의 단체장은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정책 건의, 공동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하승철 하동군수는 경남 11개 인구 감소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025년부터 3년간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한편 과기부의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곳은 경상국립대와 한양대 등 2곳입니다. 함양군이 11곳 이장단 협의회장과 주민자치회장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선 군에서 추진 중인 평생교육 사업 현황 안내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 상황 보고, 주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함양군은 경상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2023년 시군 평생교육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주의 핫이슈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10월 첫째 주 서부 강남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먼저 남해 소식입니다. 남해군의 대표 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꽃인 퍼레이드는 개막식 당일을 포함해 매일 2회씩 열린다고 합니다. 수요일엔 유배문학관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흔적 전시관 건립 최종 용역 보고가 군청에서 열리고, 목요일엔 창선 노인대학에서 실버 가요제를 개최합니다. 하동에서는 오는 목요일 횡천 파크골프장 개장식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엔 농산물 수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가 열리는데요. 하동읍 너뱅이꿈 건물에 자리 잡은 귀농기촌 지원센터에서는 귀농기촌인의 수기집 하동의 스며들다의 북 콘서트가 오는 금요일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 소식입니다. 사천에서는 오는 토요일 대포동 어촌계회관 앞 광장에서 전어잡이 어민과 함께하는 마도 갈방아 소리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 밖에 금요일엔 노인의 날 기념식과 어르신 한마음 대회가 사천체육관에서, 일요일엔 매향제와 매향음악회가 공양면 흥사리공원에서 각각 열린다고 합니다. 함양에서는 지역 대표 문학제전 지리산 문학제가 오는 토요일부터 이틀간 함양군 문화예술회관과 상림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같은 날 지리산 조망공원에서는 예술인들의 문화행사 지리산 마고예술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엑스포가 개최 중인 산청에선 동반 행사로 열리는 산청 한방 약초축제가 오는 금요일 개막하는데요.
축제를 맞아 목요일엔 사생대회가, 토요일엔 캐릭터 코스프레 시상식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일요일에는 하이키, 정세훈 등의 토천 가수와 함께하는 K-팝 힐링 콘서트가 엑스포 주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주 소식입니다. 오는 목요일에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초전공원에서 마련되고, 또 토요일에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회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이 펼쳐집니다. 일요일에는 저녁 7시 30분 초흔 점등식을 시작으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개막하는데요. 화려한 진주 10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남강 유등축제는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서 오는 22일까지 보름 동안 펼쳐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붉은 꽃물결이 살랑살랑 일렁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사천 선진공원에 꽃무릇이 핀 건데요. 사천시 공식 SNS에는 꽃무릇 개화 상황을 알리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아직 만개하지는 않아 주말쯤 방문해보길 추천했는데요. 사천 읍성과 두량 생활환경숲에서도 꽃무릇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선진공원이 예쁘다며 감탄했는데요. 이 선진공원은 원래 봄철 벚꽃 명소로 유명한 선진리성 안에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53개 계단을 오르면 바다에 둘러싸인 공간이 나오고요. 공원 안에는 사천해전 승척 기념비와 공군 충령비가 있습니다. 남해 앵강다숲에도 꽃무릇이 폈습니다. 9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했는데요. 남해군 공식 SNS에는 앵강다숲 산책길을 걸어보란 추천이 올라왔습니다. 앵강다숲은 400년 전부터 주민들이 방풍림으로 조성했는데요. 예전엔 신전숲으로 불렸고요. 군부대 이전으로 야생화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지금은 캠핑장도 있어서요. 주민과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SNS 여행을 보다 조서입니다.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더웠죠. 또 잦은 비뿐만 아니라 장마 기간도 예년에 비해 길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가 수확을 앞둔 과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있는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에서 사과 탄저병이 확산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원 바닥 곳곳에 시커멓게 썩은 사과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걸린 사과도 까만 반점이 생기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탄저병입니다. 본격적인 수확 시기인 11월 초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사과 탄저병의 확산으로 농가들은 울상입니다. 손가락 빨아야죠.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저희도 체험 농장을 많이 하지만도 지금 체험을 한 1년에 10,000명 치는데 지금 어떻게 칠까도 지금 걱정입니다. 사과가 없어서. 탄저병은 5월부터 포자를 만들었다가 여름철 비가 오면 빗물을 타고 확산됩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방제 작업이 중요한데 올해 유독 잦은 비와 긴 장마로 방제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탄저균이 확산되는 최적의 요건을 갖춰졌습니다. 이 농가의 60% 이상의 사과가 탄저병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이렇게 검은 작은 점으로 시작돼 사과 전체로 번지는 것은 물론 주변 사과로까지 확대되면서 농가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농가들은 이 추세로 간다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과 수확량이 감소되면서 밀양시는 추석 선물 꾸러미에서 사과를 제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과 탄저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입니다. 사과 탄저병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기상이라든가 이변이 일어났을 적에 나타나는 것이 재해보험, 그에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재해보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식물병이라는 것은 매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저병하고 견무늬성병은 재해보험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꽃이 필 때는 냉해 피해, 수확기에는 탄저병 확산으로
사상 최악의 흉작이라고 말하는 밀양 얼음골 사과 재배 농민들. 1년 내내 흘린 피땀이 흉작이라는 결과물로 돌아오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가 2023 경남 특산물 박람회 추천 상품관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올해 특산물 박람회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경남도는 추천 상품관에 입점할 16개 업체를 모집하며 도내 농수 축산물과 특산물 생산업체가 대상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받으며 행사 기간 열리는 수출 상담회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춘마켓 입점자를 모집합니다. 청춘마켓 점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동 공설시장 내에 입점하게 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일까지며 하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거나 생활권이 하동인 만 45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은 입점 청년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 교육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오는 4일 두 번째 도르프 청년마켓을 개최합니다. 도르프 청년마켓은 남해 독일마을에서 지역 굿즈와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문화행사입니다.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마련됐으며 지난달 열린 1회차 마켓은 설문조사 결과 방문자 만족도 89%, 셀러 만족도 86%를 보였습니다. 특산물이나 가공품 판매 외에도 전자바이올린과 마임 공연 등이 열렸으며 셀러 20팀이 참여하는 2회차 마켓은 독일마을 광장 입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내년에 장난감 도서관을 조성합니다. 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내년 하반기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장난감과 도서 대여를 비롯해 부모 교육과 영유아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올해는 더 크고 화려하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임지용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 공동단장과 함께 축제 주요 일정과 세부 콘텐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축제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의 주도로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획단은 어떻게 출범을 하게 됐나요? 예, 매년 10월 한금 연휴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찾습니다. 독일마을 본연의 역사성, 물건항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광이 특색 있고 개성 넘치는 공연 등의 입소문이 나며 지금은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예. 방문객이 많아질수록 대체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난이나 주변 마을과의 협력 등이었습니다. 또한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올해로 11회입니다. 기존의 콘텐츠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이런 모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마을 인근마을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끝에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예. 기획단은 올해 3월 첫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거듭하며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축제가 끝날 때까지 민간이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예, 그렇군요. 민관이 힘을 합쳐 준비한 만큼 보다 특색 있는 콘텐츠들이 마련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앞선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번 축제만의 색깔이 있을까요? 올해 축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조금 더 독일스러워지고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 2017년 제8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때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집계된 공식 방문 수가 10만 9천 명이었습니다. 남해군 전체 인구보다 2배나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그때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축제 주요 콘텐츠도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번 맥주축제는 10월 6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열립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짧아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과 5일 그리고 축제 뒷날인 10월 9일에도 프리마켓 공연 등을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축제장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 퍼레이드입니다. 기존에는 개막식 첫날에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3일 내도록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빅텐트 존도 생깁니다. 메인 행사장인 광장과 벨기에의 분위기인 빅텐트 존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광장에서는 누구나 편히 맥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늘막 존을 구축합니다. 파독 정시관 옆에는 인문학관 및 퀴즈존이 구성됩니다. 독일 그림 형제가 쓴 헨젤과 그레텔에서 모티브를 얻어 과자 모형을 만들고 아이들이 체험을 하며 과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요들송 공연 등 맥주축제 특유의 유럽 공연도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쓰레기 없는 축제 컨셉을 유지해 광장에서는 유리컵을 사용하고 축제장 전체적으로 친환경 재사용컵을 사용해 쓰레기를 줄일 방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맥주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주차난과 교통체증 부분인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예, 항상 어려운 부분이 주차 등 교통 문제입니다. 남해군은 축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독일 마을 인근 대행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주차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주차장에서 메인 행사장까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해 교통 혼잡을 줄일 예정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를 하셔서요.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골목 상권과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의 점심시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연화를 건의합니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서 본업에 충실해 왔지만 높은 대출 금리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손님들이 붐비는 시간인 점심시간의 주정차 단속은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을 막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존권 위협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부분 24시간 주차금지가 시행되지만 금지구역이 아닌 시에서 관할하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만 둘러봐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시간을 명시하거나 언론에 홍보하여 특정 시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골목 상권을 육성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연휴 막바지 나들이하기 좋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에는 구름 많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들쑥날쑥한 일교차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때입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은 진주 12도, 사천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로 출발하겠습니다. 제주의 한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 서울과 세종의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까지 구름 많다, 오후에는 흐리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1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16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14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화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